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3시 2분입니다. 막 FOMC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발표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바로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 결과 이 성명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는지 동결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명서가 지난 6월 FOMC 회의의 성명서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여러 자료들은 미국의 그런 경제 활동들이 아직까지도 expanding 하고 있다, 확장적으로 되고 있다. 네, moderate pace가 아니라 solid pace로 굉장히 뭐 탄탄하게 어쨌든 미국 경제가 지속되고 있다. moderate pace에서 solid pace로 좀 바뀌었어요. 요거 한 가지가 바뀐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 job gains도 역시 최근에 뭐 좀 느려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조금은 말단 경기 침체든 간에 침체스럽게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강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그리고 물가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Inflation remains elevated.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벌써 기조 자체가 현재 페드가 스스로 미국 경제를 판단하기를 종전에 비하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옛날처럼 막 단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뉘앙스도 물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똑같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하고 또 리질리언트하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긴축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 경제 활동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뭐 당연히 뭐 고용이나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아직 불확실하다. 뭐 이런 문장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고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커미티는요. 우리 FMC 위원들은 정말 그 맥시멈 임플로이먼트라는 완전 고용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게요. 최대 고용 혹은 완전 고용에 가깝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몇 퍼센트?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를 또 어치브하게 두 가지 골이 있죠.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문장. 그리고 이 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을 했다. 뭐냐면 5.25에서 5.55%라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커미티는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겠다. 어, 특히 이 통화 정책을 이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그다음 in determining 여기 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추가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충분한지를 결정할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의 통화정책의 모든 통화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통화정책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격차가 있을 텐데, 그죠? 시간적 격차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보겠다. 여기까지는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커미티는, 우리 FOMC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뭐를 여기 보시면 대차대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통화정책 관점에서 계속 이행을 하겠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FOMC 성명서랑 7월이랑 9월이랑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 통화정책, 적절하게 통화정책이 운영되도록 커미티는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도 똑같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좀 가보면 변화한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변화한 게 뒤에 부분도 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네, 크게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이 성명서는 보여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또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경제 전망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최근 페드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5.5% 기준금리를 만들었고, 이후에 오늘은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는 그런 의미의 동결인지, 어쩌면 금리 동결할 것이다는 거의 시장에서도 99% 장담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죠.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9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쉬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명서 상에서도 경기 판단이라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자, 근데 이 점도표나 경제 지표 전망에 있어서 뭐가 다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9월 FOMC 경제 지표에서 일단은 GDP 전망이 있는데요. 이 기존 6월 전망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23년, 24년 2.1, 1.5%로 미국 경제가 뭐 이렇게 침체된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죠. 근데 6월에는 1.0, 1.1로 미국 경제를 굉장히 강한 침체, 일종의, 비교해 보면 6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1.0, 1.1%로 23년 경제가 뭐 강한 침체를 받는다, 좀 스트롱한 그런 침체를 겪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9월 보니까 아니다, 그 정도 아니다, 미국 경제는 뭐 그래도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솔리드 페이스라는 아까 그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를 보여줄까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해도 미국 경제가 뭐 거뜬하다, 해도 괜찮다,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 전망도 이번 9월에 3.8, 4.1로 전망을 했는데 기존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4.1, 4.5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완전 고용이라는 그 정도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유지해 날 것이다. 거의 미국 경제는 침체가 없다시피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지금보다는 올라가고, 그죠? 23년 끝자락에 또 24년에 더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러나 6월에 비하면 실업률이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 침체가 덜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3.3, 2.5. 그러니까 종전에는 3.2, 2.5로 봤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3.3, 2.5로 봤으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종전보다는 높아진 거예요. 물가에는 변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맞아? 그렇죠? 물가에는 변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금리 인상의 상방을 좀 열어놓는 듯한 전망, 경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저도 막 일어나서 10분, 15분 됐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또렷또렷해지네요. 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근원물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근원물가도 보시면 3.7, 2.6으로 전망합니다. 근데 종전에는 3.9, 2.6으로 전망했었으니까 이 보시면 3.7, 2.6으로 전망한 것은 근원 물가는 그래도 좀 빠르게 잡힌다.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원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중요한데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잡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물가 전망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 그래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반영된 거예요. 물론 PC 인플레이션은 조금 상향 조정한 것은 이거 재밌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좀 상향 조정했는데 근원 물가는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를. 이 얘기는 기조적인 물가 하락세는 물가 안정화는 나름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 기조적인 근원 물가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헤드라인 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된 것은 주로 국제 유가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국제 유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물가는 좀 빠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전망하는데 기조적인 그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덜 주는구나 이렇게 이 페드는 스스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판단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페드가 역시 점도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점도표를 본다는 측면에서 23년에 대한 중간값은 똑같습니다. 5.6%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24년 전망치는 결국 프로젝션은 기존보다는 더 높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종전에 봤던 금리 인상 스탠스랑은 똑같은데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연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점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점도표가 지금 보시면 거의 5.5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조금 더 많은 비중이.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5.6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존 점도표와 좀 비교하겠습니다. 6월 점도표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이 또 이렇게 높게 점도표를 찍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이 지점이 중간값인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도 비중이 뭐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그 밑에 있는 두 개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세 개가 밑으로 내려간 건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세 개가 더 내려간 게 더 많은 거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간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 그러나 종전보다는 금리 인상을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더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선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뭐 미국 경제가 뭐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해도 돼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조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힌다. 물론 뭐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상방은 좀 열려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그래서 5.75%를 현재는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방은 열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아마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 댓글 반응도 벌써 나타났지만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끝났다에 베팅을 했거든요. 이번 9월에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11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의 기대랑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 23년 하반기의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24년이 중요한데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23년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기가 힘들죠.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근데 24년은 편차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6월과 좀 비교해 보면 6월의 경우보다는 이 9월에 조금 더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그냥 성명서 그리고 SEP 그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가볍게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이런 페드의 생각들을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성명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PC 물가가 뭐 잡히고는 있지만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 PC 물가가 종전에 생각했었던 그 전망치 다시 보여드릴까요? 종전 전망치가 3.2%였는데 3.3%다. 결과적으로 이 PC가 요 정도 수준을 밑돌지 않고 많이 밑돌지 않고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3%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23년 평균치가 3.3%가 되려면 어쨌든 2%대 후반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흐름인 거야, 나중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0, 3.3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오르지 않겠느냐 위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전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근원 물가는 그래도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원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3.7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느냐? 23년 들어서 3.3%대를 봤습니까? 근원 물가가 3%대를 본 적이 없어요. 23년 상반기 보면 4.6, 4.7, 4.1 최근 떨어져 봐야 4.1, 4.2인데 23년 한 해의 전망치가 3.7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3년 이 7월 이후의 근원 물가는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거라고 나름 전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3%대 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물가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아직도 상방도 열려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봐야 됩니다만 미국 경기 판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OECD 경제 전망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여기 미국 경제가 올해는 2.2% 성장하고 또 내년은 1.3% 성장한다. 라는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의 스탠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없어야 되니까. 경제 전망을 본다면 미국 경제가 2.1, 1.5% 페드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 전망보다 매우 크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미국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이 OECD도 국제기구도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때 2.2%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그 수준을 오히려 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듯이 미국 경제가 당장 강한 그런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 침체의 징후는 언제 나타난다? 내년에 나타난다라는 그 스탠스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경제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안 할까요? 부담이 되는 거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미국 경제가 24년에는 어쨌든 침체가 올 건데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근데 막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쨌든 끝나가는 건 맞습니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스탠스가 똑같은 거예요. 지난 FOMC 회의 때나 지난 8월 잭슨 홀 미팅 때나 한 달 전에 똑같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남아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해봐야 한 번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결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쨌든 미국 경기는 뭐 침체되는 정도가 이렇게 파랑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3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버티듯이 한다. 그러나 24년 들어서 다소 좀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파란색 스탠스를 여러분 가정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 23년 4분기부터 좀 침체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실업률이나 이런 통계를 봐도 그런 흐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분 있으면 이 파월의 뭐죠? 파월의 이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기자회견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성명서 내용과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전망치 가지고만 해석을 해본다면 요 정도로 해석이 되고 아마도 좀 중요한 얘기는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스탠스가 이런 겁니다. 기존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는 이럴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 들어 이게 더 상향 조정되죠.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그래프를 제가 만약에 지금 성명서상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아마도 이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는 이게 뭐 다소 비슷하죠. 다소 비슷하지만 이게 조금 더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또 한번 상향 조정되는 또 위로 우회전하는 우측으로 상향 또 조정되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분만 있다가
여러분들과 더 대화를 이어갈 텐데요. 2분만 있다가 제가 기자회견 시작되니까 기자회견 내용 듣고 와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녹화된 내용은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쉬었다가 이제 기자회견 듣고 기자회견 부분을 따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께 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